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 5강에서는 곱셈에 이어서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직접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자, 5강에서는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눗셈 첫 번째 시간으로 직접 나누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스터디라고 써있고 다항식의 나눗셈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써놨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여러분, 자연수의 나눗셈은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중학교에서 연습을 많이 해봤을 텐데요. 자, 이때 나머지는 뭐이거나 그 밑에는 뭐라고 썼어요?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낮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네모 칸에 들어갈 게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5로 37을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어떻게 돼요? 3까지만 생각을 해가지고 3에 5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7을 살려서 37에 5가 몇 번 들어가는가? 자, 그러면은 7번 들어가니까 5, 7에 35에서 2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래서 사실 요렇게 되면 나머지가 원래는 이 5보다 작아지면 돼요. 근데 37은 남았을 때 2가 남는 거고요. 40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5, 8에 40해서 끝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뭐이거나 0이거나 원래는 5보다 작은 수만 나와요. 그래서 5로 나눴을 때는 사실 나올 수 있는 나머지가 0, 1, 2, 3, 4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근데 이 다항식의 경우는요, 조금 특이하게 차수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나누는 다항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가 생겼을 때 이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는 항상 낮아진다.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는 낮아진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선생님이 약간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예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자연수의 나눗셈 잘 기억하고 있는지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뭐를 내놨냐면요. 281을 12로 나눈 몫은 뭐고 나머지는 뭔가, 요거를 구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썼던 거 잠깐 다시 지워도 되겠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281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앞에 12.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여기 2에 12가 들어가는가 봐야 돼요. 2에 10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돼요? 자, 요거를 다시 잘 거두고 두 번째 수까지 봐야 되죠. 여기까지 보고 28에 12가 몇 번 들어가는가 요거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죠. 그러면 2번 쓰고 어떻게 해줬어요? 12와 2를 곱한 값을 여기 밑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얼마? 24겠죠. 자, 24 써주고 어떻게 했죠? 두 개를 이제 빼주면 됩니다. 28에서 24 빼면 얼마예요? 4 이렇게 남죠. 그 다음에 아까 지워줬던 여기를 다시 살려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 위에 있던 1을 내려줘야 되죠? 여기다가. 자, 그럼 여기가 41이 되면서 41에 12가 몇 번 들어가겠는가? 아하, 3번 들어가지요.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해줬어요? 여기 있는 이 3과 12를 곱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여기다 써주죠. 그럼 얼마예요? 36. 그래서 빼주면 얼마다? 5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방금 위에서 우리가 구한 이 23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요? 5. 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은 몫은 23이고 나머지는 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검산식이라고 기억나시나요? 검산식은 어떻게 쓰죠? 이 281이라는 이 친구는 12에다가 뭐를 곱하고 23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된다. 이런 식까지 써줬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을 복습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 건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자연수의 나눗셈이랑 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 건지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총 제가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1번이랑 2번은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냥
얘를 주고 나눗셈을 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문장제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도전을 할 수 있겠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 앞에 있는 식을 뒤에 있는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나누기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나누기 써놓고 뭐 나누기 뭐예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이 친구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을 뭐로 나눠주고 있어요? x 플러스 2로 나눠주고 있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앞에 있는 수만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이 나누는 수 x랑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수 x제곱, 요 두 친구만 비교해가지고 계속 나누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앞에 있는 친구가 중요하다. 일단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x는 x제곱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그렇죠. x를 곱하면 되겠죠. x 곱하기 x가 x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x제곱 위에다가 이 x를 써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x 플러스 2랑 x를 곱한 값이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위에서도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좀 보여줄 건데요. 이 12랑 위에 쓰는 2랑 곱해가지고 어디 들어갔어요? 24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줬다? 28에서 빼서 4가 나왔다. 여기까지 이제 똑같이 따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x까지 찾았고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 앞에 있는 x 플러스 이 전체랑 x를 곱한 값을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줄 거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2랑 x랑 곱하니까 2x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두 개를 어떻게 해준다고? 빼주면 됩니다. 자,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빼면 x제곱 x제곱 없어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5x에서 2x 빼주니까 얼마 남아요? 3x. 그 다음에 위에 있는 3은 자동적으로 플러스 3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또 위에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자, 위에 보면은요. 자, 이번에 또 이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거 몫에다가 3을 쓰면서 다시 10이랑 곱해서 밑에 36 쓰고 또 어떻게 해줬어요? 또 빼서 나머지를 구했죠.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다항식에 나오는 셈에서는 틀린 점이 뭐였다고요? 이 앞에만 보고 비교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3x 플러스 3에서 앞에 있는 요 3이랑 아까 나누는 수에 x를 비교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3x가 나오겠는가? 얼마를 곱해야 나와요? 그렇죠. 3을 곱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거를 써주면 된다? 이 3과 x 플러스 2 전체를 곱한 값이 이 밑으로 쑥 들어가서 여기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이랑 x 플러스 2 곱하면 일단 3x 나오죠? 그 다음에 2, 3은 6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빼볼게요. 자, 빼주면 어떻게 돼요? 3x 빼기 3x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이랑 6이랑 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가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가 3 빼기 6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남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마이너스 3이 나올 수가 있나요? 네, 여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요.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남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거랑 비교를 해주면 어디가 몫이에요? 몫이 어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x 플러스 3 요만큼이 몫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어딘가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몫과 나머지 써주면요. 몫은 어떻게 되고 x 플러스 3이 되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검산식 하나 더 썼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검산식은 어떻게 썼었죠? 이 나눠지는 수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라는 이 친구는 누구랑 나누는 수랑 몫이랑 곱했죠. x 플러스 2에다가 뭐를 곱해서 몫 요거를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준다. 마이너스 3이니까 얘 더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3 붙이면 되겠죠. 이 검산식까지 여러분이 한번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도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요. 이번에는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자,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차수만 조금만 더 높아진 것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은 2차식을 3차식으로 선생님이 늘렸고요. 1차식으로 나누던 거를 2차식으로 나누는 거. 요거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나누기 그려주시고요. 자, 나누기 표를 쭉 그려주고 그 다음에 뭐 나누기 뭐요? 여기에 나눠지는 수 요거가 들어가면 되겠죠. 120x 빼기 5. 자, 왼쪽씩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수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를 해주면 돼요? 뭐끼리 비교해준다. 이 앞에 있는 이 친구 나누는 수는 x제곱, 나눠지는 수는 2x 세제곱. 얘만 비교해서 요 위에다가 얼마를 곱할 것인가 써주면 되겠죠. 얼마 곱하면 2x 세제곱 나올까요? 여기다가 얼마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일단 숫자는 얼마가 필요하고 2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x가 하나가 더 있어야 x 세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수 써줬으니까 이제 요거랑 뭐랑 곱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친구 전체랑 곱해준 거를 어디다 써주면 된다? 여기 첫 줄에다가 딱 써주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써볼게요. x제곱이랑 2x랑 곱하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 3x랑 2x랑 곱하면 마이너스고요. 3이 6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로 써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에서 밑에 빼줘야 되죠. 자, 빼준다 생각을 하면요. 빼기를 생각하면 2x 세제곱, 2x 세제곱 하니까 두 개 없어지고. 자, 부호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x제곱에서 마이너스 6x를 빼주는 거죠. 그럼 빼기니까 부호가 얘가 플러스처럼 바뀌어서 x제곱과 6x제곱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남을까요? 그렇죠. 7x제곱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던 이 친구들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대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주면 돼요? 자, 아까 여기 있던 나누는 수에서는 누구? 또 x제곱 그대로 비교해주고요. 나누어지는 거는 7x제곱 비교해주면 되겠죠. 얼마 필요한지 이 위에다 써볼까요? 얼마를 곱해주면 7x제곱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얘는 그대로 플러스 7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다시 7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돼요? 여기 나누는 수 전체를 곱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다. 자, 7이랑 다 전체 곱해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일단 7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7에 21x인데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준다? 위에서 밑에 빼준다. 그럼 7x제곱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21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처럼 바뀐다고 했어요. 자, 그럼 플러스 21x 마이너스 10x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11x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마이너스 5는 또 그대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뭐랑 뭐를 비교해줘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나누는 수에서는 누구? 여기 x제곱이랑 남아있는 11x 요거 비교해줘야겠죠. 근데 x제곱에다가 11x가 되려면은 x분의 11 이런 걸 곱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잘 안 써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차수가 작아질 때까지만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나누는 수가 지금 차수가 얼마예요? x제곱 빼기 3x가 차수가 2차죠. 나머지가 지금 얼마까지 나왔어요? 나머지가 차수가 1차죠. 이렇게 2차보다 1차 이렇게 차수가 작아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겠지만 다항식에서는 나머지가 아까처럼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1차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2차였기 때문에 여기 1차까지만 나오면 나머지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한 몫이랑 나머지 한번 보면요. 몫은 얼마예요? 여기 있죠? 2x 플러스 7이 몫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얼마다? 방금 우리가 본 11x 마이너스 5. 요게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몫과 나머지 한번 써볼게요. 몫은 2x 플러스 7이고 나머지는 11x 마이너스 5다. 자, 2번은 풀고 나니까 너무 여기가 형형색색이 되어버렸는데
자, 이렇게 선생님이 많이 형용색색으로 표현한 거는 그만큼 강조할 점이 많았다는 거고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꼭 이거는 스스로 써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얘는 이렇게 빼기가 되는 거구나. 나머지까지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과서나 문제집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건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3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긴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문장제 문제가 길어질수록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문제가 길어지면 힌트를 많이 줄 수밖에 없고 뭔가 이 핵심을 파악하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제 문제들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풀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핵심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항식 A를 x제곱 플러스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다. 그러니까 나누는 수랑 몫이랑 나머지를 주어진 상태예요. 이때 다항식 A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항식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수 A를 12로 나눈 몫이 23이고 나머지가 5였다. A는 얼마일까? 이거 어떻게 하죠? A를 12로 나눴을 때 몫이 23이고 나머지가 5다. 그럼 이거 검산식 어떻게 썼었어요? A는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는 거였죠. 이거 방금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잖아요. 여기 나누는 수.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몫. 더하기 나머지. 요거랑 똑같은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를 뭘로 나눴대요, 지금? 자, 요거는 참고할 거고요. 자, 진짜 솔루션은 A를 뭘로 나눴을 때? x제곱 플러스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x-1이고 나머지가 5x 플러스 1이다. 자, 요거 검산식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럼 A는 나누는 수가 지금 얼마죠? 요거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x-1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5x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우리가 검산식에서 봤을 때 이 상황에서는 A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그대로 해주면 되죠. 12 곱하기 23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276이니까 5를 이제 더해. 5를 더하면 얼마예요? 28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밑에 방금 우리가 한 것도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곱해가지고, 그쵸? 이 식을 곱해가지고 얘를 더하면 돼요. 이 곱하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다항식의 곱셈에서 나오는 거죠.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를 하면 된다.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거부터 해야 될까요? 자, 요 x제곱부터 하나씩 보내보면요. 어떻게 돼요? 2x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x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 x 보내야겠네요. x 여기다 곱해볼게요. x에다가 2x 곱하면 얼마예요? 2x 제곱이죠. 플러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이랑 여기 두 개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자, 선생님이 이 세로 쓰기를 좋아하는 데는 이 차수를 맞추는데 너무 편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5x 플러스 1까지 한번 차수 맞춰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가 이렇게 딱딱 차수끼리 잘 보이죠? 제가 살짝 줄을 삐뚤게 썼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정리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 앞에는 2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있는 항 계산하면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3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1, 마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2x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4다. 이게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항식 A를 구하는 거는 결국 뭐를 이용하면 되는 거였다? 검산식을 이용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다항식의 곱셈 잘 기억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번도 완성을 했죠. 다항식 A는 밑에 써놨으니까 이건 답은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보면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뭐랑 비교했을 때, 자연수의 나눗셈이랑 비교했을 때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나머지가 0이거나, 자, 이제 차수에 대한 얘기 조금 이해가 가시죠?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낮다.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1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2차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좀 이해 가셨죠? 다항식의 나눗셈은 눈으로 보기만 하면 절대 안 되고 손으로 꼭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5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는 조립제법을 이용한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